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레터 이경락입니다. 지금 무더운 날씨처럼 정말 지친 변동폭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사람을 짐 빠지게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2300포인트를 하회했다가 다시 이제 종가 기준으로 2300포인트를 안착시켜놓고 마무리되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아시아 증시에서 유독 대한민국 시장이랑 대만 가권이 좀 안 좋았어요. 대만 가권도 우리랑 비슷하게 변동성이 좀 큰 하루였고요. 근데 니케이나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게 버티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항상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국내 시장만 유독 이제 또 대만 가권만 유독 안 좋았던 것은 반도체 지수 자체가 이제 미 시장 내에서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주 시장이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대만 같은 경우가 좀 안 좋았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냐 이거죠. 여기서 추가 하락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냐, 반등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고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등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반등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이유 세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텐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빨간색 선이 요 안으로 넘어오게 되면 반등은 나옵니다. 반등은 나요. 대만 가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대만 같은, 우리보다 더하죠. 지금 대만 가권은 한 번 더 추세 하락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반등은 나왔는데 또 한 번 내려온 두 번의 반등 이후에는 시장은, 그러니까 두 번의 빨간색 선이 DI 플러스가 10 이하로 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든 반등은 또 나오는 구조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될지 추세 전환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요런 그림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등은 나온다. 그래서 시장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번째로는 이제 네 가지 이유를 제가 댈게요.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수급. 오늘 같은 날에도 선물은 계속 외인들이 매수해주고 있고 개인들은 풋을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 외인과 개인의 포지션이 완벽하게 달라요. 선물 쪽에서 지속적인 매수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인들은 시장이 계속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매수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보다는 9월달이 날 것이다, 지금보다는 차후에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 아래 지속적인 매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을 이렇게 매수해준다는 논리로 바라봤을 때는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수급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특히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요소 중에 가장 컸던 것은 밀과 대두와 같은 식품이었단 말이죠. 식품 쪽에 가격 하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밀이나 즉 5월 대비해서 6월달, 뭐 대두도 지금 좀씩 떨어지고 있어요. 뭐 대두는 밀 대비해서는 견고했지만 6월달 들어오고 나서 확실하게 하락으로 방향이 바뀐 거, 이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인플레이션의 가장 문제점이었던 식품 가격이 하락으로 방향이 전환했다는 얘기는 CPI 지수가 7월달에 발표되는 6월달 CPI 지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7월 13일에 발표되니까 시장은 먼저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밤에 미 시장이 휴장이지만 전방위적으로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미리 반영해보자라는 시각으로 CPI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 논리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거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라고 제가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갈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런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1,300원 돌파했다가 다시 안착했어요. 1,300원대 콘크리트 저항 라인이 지금 발생해가지고 여기를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 줄을 당기다가 방향이 쉽게 아래로 꺾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인덱스도 과매수 구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뚫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요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이 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온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반등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너무나 힘들죠. 저 또한 지쳐가거든요.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다 지쳐가고 있을 거예요. 지쳐가고 있는 그 와중에 뭐 누구나 시장 하락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시장에 돌아설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저 또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슨 악재가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곱씹어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시스템 붕괴로 넘어가는 시나리오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힘들 내셔야 되겠고,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오프닝 시대가 열리면서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서 이제 JYP나 SM, YG엔터와 같은 이런 종목들
흠뻑쇼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흠뻑쇼가 흥행하면서 리오프닝 시대가 열리게 되니까 밀렸던 이 콘서트에 대한 시장에 니즈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어려운 장에서도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는데요. 엔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유튜브나 뭐 어떤 콘텐츠에 대한 유통에 대한 자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어가는 그런 시대,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그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콘서트의 재개,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엮어서 뭐 메타버스 시대, 뭐 NFT 시대 등등 여러 가지로 엮어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이 엔터 산업에 대한 재조명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힘든 시장 잘 견뎌가지고 차후의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잘 견뎌서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